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19일 일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우선 투자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담긴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전철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소식이 가장 눈에 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전철 조기 착공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통에서는 비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 사업을 전환해서 실제 이 타당성 조사는 13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또 15년에도 했었는데 15년에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제 타당성이 없고 적자가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서울시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 재정을 투입을 해서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 환경은 빈집 1000호를 매입해서 신축 불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정비 모델을 촘촘히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골목 경제, 주민 주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육, 문화, 돌봄, 인프라를 확대해서 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해서 강북도 좀 경제적인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경전철을 조기에 착공하고 하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 재원 확보를 1조 원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골목 상권을 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면 계속 좀 어려워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상 됩니다. 우선은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권의 경전철들이 지금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 먹는 하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토지 보상 문제 같은 거를 지금 이제 계속 해결할 숙제로 남겨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계약을 해서 시공사가 선정됐고 이런 부분이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뭐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 착공이 들어가도 한 60개월 동안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6, 7년 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무척이나 뜨겁고 지금 이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어찌되면 조금 이제 불을 붙인 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관심이 덜했던 노원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은 지금 뭐 투자를 그만하고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만하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계속 추이를 보다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계속 집값이 떨어지면 사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내년 후년 정말 후회하겠구나 해서 이제 집을 매수하려고 시장을 돌아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지역보다는 좀 먼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갭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성동구나 광진구를 투자하려고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뭐 동대문구, 중랑구, 얘는 성북구, 노원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전철 호재에 따라서 노원구라든가 아니면 관악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려고 또 움직이고 있고 사실 매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물이 나오더라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지 저 자신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시장 움직임이 워낙 뜨겁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전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착공하고 있는 신림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선입니다. 여의도 색강역에서 서울대 앞까지 8km 정도 8.06km 정거장 11개소를 설치하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여의도라는 업무 지역의 특성상 이 신림선이 큰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신림선 인근의 집가라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라든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색강역에서 출발해서 대방역 그리고 신길 7동 주민센터 보라매역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그 신길 뉴타운이 약 8,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신길 뉴타운에 대한 강점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보라매 병원 그리고 신림역 2호선 신림역과 환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쪽 교통이 좀 불편했던 곳들이 지금 저평가되었던 아파트들이 매매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부 경전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선은 왕십리로부터 지금 상계역까지 이르게 되고요. 15개의 정거장을 거치게 됩니다. 중앙에는 왕십리는 이제 뭐 누가 보아도 지금 많은 쿼트러플 역세권으로서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또 청량리가 옆에 가까이 있고요. 지금 역을 한번 아래부터 남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에서 출발해서 마장동 우체국, 경동시장, 그리고 고려대역, 그리고 지금 쭉 올라가면 미아삼거리, 그리고 또 가게 되면 북서울 꿈의숲, 동문삼거리, 그리고 월계역, 하계역, 그리고 은행사거리, 상계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시장으로 보면 왕십리 인근의 뭐 행당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청량리, 그리고 미아, 그리고 월계, 그리고 하계, 그리고 은행사거리, 상계역까지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목동선이 있고 여러 지금 경전철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착공이 예정되고 그리고 뭐 시공사가 선정되고 한 부분은 두 라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이게 완공되는 게 아무리 빨리 해도 중간중간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6, 7년 후로 보시면 뭐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2022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완공되었을 때를 그림을 그리면 지금 투자처로 가장 꼽을 수 있는 거는 신림선과 동북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그 경전철들은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발표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할 필요는 있고요. 이렇게 지금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쪽 예를 들어서 상계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경전철을 놓겠다라고 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상당히 가격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뭐 노원의 경제가 사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지금 일요일 날 발표된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신림선이나 동북선 인근으로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 가입하시면 또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밴드 가입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도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